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 말을 굉장히 세게 들으십시오. 지금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의 군사훈련 연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패럴림픽이 끝나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르게 이제 스테이지 2를 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스테이지 1 국면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하로 해서 남북 간의 이 중단된 각종 회담들이 재개되고 북한 선수단과 북한의 8개 분야의 대표단이, 선전단이, 문회단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연기하되 그걸 이제 3월 18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끌어간 다음에 그 와중에 둘이 열린 대화망은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대화망이고 비공식적으로 판문점이 아닌 어딘가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아마 문 정권의 핵심과 김정은의 핵심 똘마니가 서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UAE 특사 의혹을 저렇게 서둘러서 덮기로 한 부분은 제가 단지 UAE와 한국 간에 벌어진 원전을 둘러싼 의혹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걸 덮는 과정에서 임종석이 여야 원내대표를 전부를 만나고 한국당의 김성태를 만나서 저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서로가 가진 약점을 덮기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한국당이 가진 약점은 이명박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약점일 것이고 그러면 정권의 약점은 뭐냐? 단지 정권이 수사를 했다. 핵 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다. 이 정도인데 저렇게 나올까요? 저렇게 나올 정권이 아니잖아요. 왜 다른 문제는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야당 보기를 벌레 보듯이 밟아버리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야당한테 성의를 보이는 척 할 건가? 이 문제는 북한하고의 접촉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정경 유착 의혹이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비밀 접촉망을 계속 가동을 해서 지금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정보로는 정상회담 제안이 나오면서 아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버리는 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1단계로 설정 연기시켜 놓고 그건 올림픽이 핑계입니다. 그 올림픽은요. 한마디로 문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들한테는 남북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올림픽 자체는 두 번째 문제죠. 자, 그럼 올림픽이 끝나면 3월 18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내걸면서 이제 북한에 주는 선물들도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풀어볼 거니까 이런 입장에서 문정인 특보가 지난 1월 9일 SBS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이 사람들의 올림픽 이후에 시각이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노림수가 있다고 보냐 하고 앵커가 물으니까 노림수라기보다는 애견이 된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11월 29일 화성 15 발사 이후에 핵 무장력을 완성했다고 얘기했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병진 정책이라 해서 경제 발전과 핵 무장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는 된 거니까 남은 거는 경제 발전밖에 없는데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국제 제재 하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남쪽과 대화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 정말 북한 대변인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연말에
이 마지막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김정은 신년사를 주목해 봐야 된다면서 기대를 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그때 이미 예측을 많이 했죠. 전문가들은. 결국 평화 공세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큰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자, 그러니까 앵커가 이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하고자 나서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일방적으로 이걸 수용하고 손잡고 같이 해보자 하기는 좀 고민스럽지 않겠냐 하니까 문정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에 비핵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외부적 위협 환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일방적으로 얻을 수는 없겠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문정인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인데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일방적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서로 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외교 대화가 필요한 거고 절충점을 찾아야 되고 그 첫 번째 과정이 지난 1월 9일 날 이 인터뷰 하던 날 하고 있던 남북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평창올림픽은 이미 당연히 참가하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이건 그 회담을 할 때 나온 거니까요. 지금 나오는 것은 선수단 파견, 창간단, 태권도 시범단, 예술단까지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면모를 이번 평창을 통해 세계에 알리는 데 있다. 우리 목적은 지난 7월 14일이었죠.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베를린 구상 이후 연속 선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적시자 회담 그리고 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제의가 아직 남아있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일종의 베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그렇게 보내면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북의 요청을 맞는 거고 그러면 북이 우리 요청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의 이산가족 재상봉은 아주 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런데 군사회담은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당분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이 재개되고 설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군사회담 이야기로 들어가면 비핵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북한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앵커가 말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면 결국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시작인데 이렇게 해가면 평화와 번영의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데 그 길에는 지뢰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뢰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오이사 조치 해제 같은 게 아니겠느냐 하니까 북한은 문정인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요구할 거고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실패한 게 목함 지뢰 합의를 2015년 8월 25일 날 했는데 그리고 북한이 거기서 원했던 것은 이산가족 재상봉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당시 원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 우리가 받지 않아서 대화가 파탄이 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애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앵커가 그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니까 문정인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서 당신들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국제 제재에 위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즉 위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뭔가를 묘수를 찾아서 좀 해주겠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문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분명히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취임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11번이 했고 6차 핵실험도 했고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도 못했다. 북한은 혼자 마이웨이로 가는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 제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거죠. 취임 이후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도발적 행태가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북한이 혹시 압니까?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행보를 보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패럴림픽까지 끝나게 되면 그 사이에 서로 물밑에 구멍을 파서 대화를 해서 결국은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좀 가는 과정을 논의하겠다 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에 이런 걸 해주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문정인은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인물은 아니다 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미 정보 당국이 집단적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 언제부터 또 미국을 이렇게 신뢰를 했습니까? 김정은은 자기 개인적인 체제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히 높은 고도의 수를 계산하는 정치인이다.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는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오래 관찰한 사람들, 정보 당국자들의 생각도 김정은이 크레이지하거나 irrational,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사실 그렇다. 김정은은 비합리적이고 미쳤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화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주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이 남북 간의 최대 과제와 전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니까 지금 북이 화통하게 나왔다. 요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냐? 이게 가장 큰 과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더 많이 해야 하고 우리 숙제를 푸는 것은 우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하고 조율해야 하고 중국하고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리액티브, 반사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쪽이나 미국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놓으면 걔네들도 강경하게 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인책을 갖고 놓으면 북한도 화답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달려있다라고 리액티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 미국이 예측 가능하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라이가 아니면 김정은이 또라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먼저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긴장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전혀 뺀 채요. 김정은이 핵을 다 만들어 놓고 난 시점에서 협상의 전략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핵이 완성되면 통미봉남을 하지 않겠느냐, 남을 배제하고 미국과 통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남북 대화를 먼저 하고 있다. 이러니까 문정인이 신이 났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미국이 문을 닫아 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남쪽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고 지금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남과 대화하는 것밖에 없다. 자연이 통남이 되고 그것을 통해 통미가 되고 그 길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자, 문을 딱 잠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의식이 더 크다 하니까 자, 작년에 4월, 8월, 10월 세계 위기설이 있었고 모든 옵션은 탁상 위에 있고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블러드 노스라고 이 북한에 코피를 내게 하는 전략도 있다. 선제 타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반도에 우려가 많다. 자, 미국의 중도적인 싱크탱크의 이 한 수석 부회장은 대량 살상 무기 전문가인데 미국의 이 잡지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공격할 시간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왔는데 리버럴한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6개월 만에 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데 페리 장관 같은 사람은 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지금도 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정인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저께 자기가 MBC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판을 했죠.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내가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아베가 오리알이 돼서 아주 곤혹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미래의 트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남북이 하기 나름이다. 북한의 행태를 보면 미국의 행보에 따라 거의 반사적인 대응을 한다.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안심을 지켜주니까 고위급 회담도 받고 판문점 회담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계속 미국을 바라보면서 간단 말이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양반이 강조하는 게 국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모든 걸 미국 국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할 거고 남북 대화도 그렇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고 비핵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보이기 시작하면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를 정치적 천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적 천재이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해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앵커가 이 트럼프가 과장되게 협박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순응하거나 꼬리를 내리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그런 스타일 아니냐 하니까 이 11월 트럼프 방안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까운 친구들한테 들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명을 받은 게 우리 청와대에 가서 대접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다음날 판문점에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빈 만찬을 하는 중에 나는 소위 DMZ 보고 싶다. 군사부계선 보고 싶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답니다. 이제 인정을 문정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먼저 DMZ 가겠다라고 문정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흔쾌히 예설을 하고 새벽 4시인가 5시에 일어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대기를 하고 그런 성실성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명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아베 총리식의 트럼프를 다루는 것도 있고 우리식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정인의 이런 말 속에서요. 뭔가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부분을 풀어주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가 제재하는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 푸는 부분을 한국이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말 한마디로 정상회담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에 총대를 매게 되고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은 완전히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간의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정인이 말 속에서 지 스스로 트럼프가 DMZ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했다는 걸 실토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트럼프가 먼저 가고 싶다 했을 거라는 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한테도 고소가 들어왔겠죠. 자, 평창 이후에 미국이 한국은 마치 뭐 대화 화해로 간다라고 보이지만은 군사 움직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해상 차단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가 오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데요. 미국의 해병과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지금 동아시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도 밴쿠버에서 열리는 이 6.25 참전 16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미국, 캐나다가 주도해서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해상 차단의 의제로 해서 국제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상은 1차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해역에서 이어 동남아와 중동 해역까지 해상 차단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은 유엔 참전국들에게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때를 맞춰서 미국의 해상 전력이 한반도로 오고 있는데요. 칼빈슨 항모도 오고 있고 소형 항모 와스프 강습 36함이 어제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을 했고 이 와스프에는 수직 이착륙기인 F-35B형 미국 해병대가 쓰는 그게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 상륙함들이 이달 초부터 괌에 모여들고 있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는 15 해병 원정대 2,200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 본토에서 가장 먼저 정원되는 미 제1 해병 원정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여기다가 미 최대 육군기지 포트 브래거 소속 특수전 부대들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수송훈련, 공수 강화 훈련 등을 지난달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포트 브래거 특수전 부대는 한반도 우선 투입 전력이라며 미국이 정세에 따라 가동할 수 있는 군사적인 패대를 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북한에 나오는 방법에 따라서 이 군사적 행동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요. 북한에 가려면 유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또 가족과 미리 장례식 절차를 상의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 방문은 이렇게 미국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는 전제 조건이 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되고 장례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자녀 양육, 재산, 애완동물,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인 자산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의논해야 북한 방문 허가를 해주겠다.
즉 죽을 놈만 북한 방문 허가를 해라.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지 모르고 전쟁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죽고 싶은 놈만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